네, 이번에는 암호화폐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암호화폐 소지자들이 범죄에 노출돼 있다고 합니다. 네, 일본 암호화폐 업계 양대 단체가 통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중소거래소들의 불만이 확대되면서 블록체인 협회의 분열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금감원 임직원도 내부 정보를 이용한 암호화폐 거래가 금지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해보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TV 한치호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대량 소지자들이 좀 범죄에 노출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대략적으로는 납치를 해서 몸값을 코인으로 요구를 한다든지 하는 패턴인데요. 이게 해외에서는 이미 좀 많이 발생을 했는데 남의 일만은 좀 아닌 것 같죠? 절대 남의 일만은 아니죠. 네. 우리 피싱 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전화 사기 사건도 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남의 일이 아닌데 이게 이제 과거에 우리가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니는 시대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현금이 많다 그러면 범죄에 노출되지 않습니까? 범죄자들한테 내가 코인을 많이 갖고 있다는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범죄자들이 그 코인을 노리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돈이나 그 수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추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암호화폐는 이게 익명성이기 때문에 추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더 범죄에 많이 노출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도 우리도 좀 법적으로 법을 제정할 때 좀 미리미리 사전에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불법 활동에 쓰이는 건 아무래도 좀 강력한 규제가 그렇죠.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 사실 일본에서도 지난번 이 코인 체크 해킹 이후 이런 보안성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 일례로 이번에 일본의 암호화폐 단체가 2개가 있는데 통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이게 어떤가요? 지금 이제 단체가 2개가 있죠, 일본에는. 그래서 2개 단체를 통합해서 한 목소리를 내자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2개 단체가 있다 보면 서로 간에 이제 경쟁을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싸우게 되는 그 문제가 생기는데 현재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어떤 카운터 파트너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합을 해서 한 목소리를 하는 게 옳은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과거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이제 대법협회 같은 게 2개가 있었습니다. 2개가 있다가 이게 법으로 제정이 되면서 한 개 단체로 통합이 돼서 지금 한 개 단체로 해서 정부에서 하는 일을 대행하거나 이런 교육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건 시급한 문제 같습니다. 네, 그럼 단체 얘기를 좀 더 해볼까 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경우도 지금 거래소랑 이 블록체인 협회 사이에서 좀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식으로 불신이 있고 반목이 하면은 이게 산업 성장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당연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거래소가 있는데 이제 블록체인 협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발족이 됐는데 또 유사한 거래소 협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협회가 지금 현재 2개, 3개 우리가 모르는 사이인지 난립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거래소가 통합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래소가 그 현안들이라는 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중소형 거래소가 갖고 있는 불만은 왜 빨리 그 가상 계좌를 만드는 거에 협회가 역할을 해주지 않느냐. 회비는 많이 내라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불만들이 당연히 이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일본 같은 경우 통합한다고 지금 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나눠질 그런 형편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협회 관련자들이나 이익 관계자들 지금 현재 관계하신 분들이 빨리 힘을 합쳐갖고 한 목소리를 내줘야지 정부에서도 어떤 제대로 된 방향으로 그 협회에 이야기하고 그 업계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자꾸만 나누어지게 되면 제대로 된 산업 발전에는 엄청나게 저해되는 일이죠. 그렇죠. 다 같이 모여서 정부에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자, 정부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세금을 이제 부과를 하는 문제가 좀 대두가 되고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법인세는 부과가 가능하고 당연히 양도세 거래세는 별도 좀 법 제정이 필요하고 상속증여세는 즉시 징수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자꾸만 뉴스들을 만들어내는데 법인세는 이익이 있는 법인에 누구든지 다 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업종을 영위하건 간에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 여기 지금 말씀하신 상속세 증여세는 누구나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들한테 1억을 돈을 그냥 주면 그 1억에 대한 증여세를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 제가 죽어서 제가 갖고 있는 재산을 저희 자식들이 받는다면 당연히 상속세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암호화폐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내야 되는 부분인데 중요한 건 양도소득세와 거래세죠. 이걸 어떤 형태로 볼 것이냐. 양도소득세는 그 재산을 서로 넘길 때, 재산을 양도할 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예를 들어 부동산이다. 아니면 금융자산이다. 해야 될 경우에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중요한 건 이제 거래세는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거죠.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 증권 거래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증권 거래세를 어떤 형태로 볼 거냐에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하고 거래세는 법으로 이거를 규정해 줬을 때만 부과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외 사례와 국내 사례들까지 오늘 한치호 논설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